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오를 일만 남았다. 최악은 이미 반영 라울 8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나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강한 상승세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매크로 전문가 라울 8이 진단을 했습니다. 리얼비전 CEO인 팔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해 남은 시기 동안 비트코인의 흐름은 매우 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 2017년과 유사한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는 비트코인은 이미 시장의 악재를 모두 반영했다라고 하며 이제는 상승만 있는 구간에 접어들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가 대비 약 22% 낮은 85,000달러에 머물고 있는데, 랄파는 지금은 약간의 하락을 동반한 지루한 조정기라고 하면서 이미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상승 속도는 빠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회복은 1, 2주 내가 아닌 몇 달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회복이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몇 달간에 이제 걸쳐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알트코인은 폭락을 겪었지만 이는 2017년도에도 있었던 전형적인 사이클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의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상승장의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서 팔은 우리는 이제 막 사이클을 시작한 단계, 바나나존 1단계에서 박스권 돌파 이후 현재는 2단계 조정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바나나존은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과도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국면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바나나존이 2단계에 진입하면 더 큰 상승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이제 5단계 정도로 많이들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라울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기 단계로 진단을 하고 있네요. 보통 바나나존에서 벌써 1, 2단계, 3, 4단계 이제 끝나고 이제 5단계가 남았다라고 보통은 이제 많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2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ETF 5일 연속 순유입, 이더리움 ETF 10일 연속 순유출이라는 기사입니다. 파사이드 인베스터스에 따르면 전일 비트코인 ETF에 1억 6,570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5일 연속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블랙록 1억 7,210만 달러 등 4개 펀드가 순유입을 기록했고, 비트와이즈 등 4개 펀드에선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블랙록의 자금이 그래도 많이 몰리는 상황이네요. 비트코인 ETF로의 계속되는 자금 유입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반적 분위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는 목요일 1250만 달러 순유출이 발생했고 12일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5일 연속 순유입이 하락장에서 이제 순유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자, 비트코인 풀스코어 20으로 2년 최저 약세 국면 지속 가능성 시사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 시장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크립토컨트의 풀스코어 지수가 2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약세 국면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풀스코어는 네트워크 활동, 투자자 수익률, 시장 유동성 등 10가지 핵심 지표를 분석해서 0에서 100 사이 점수를 부여하는 지표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강세장 가능성이 높고 낮을수록 약세장 경고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현재 풀스코어의 10개 구성 항목 중 8개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특히 네트워크 활동은 2024년 12월부터 둔화됐고 거래량과 유동성 모두 감소한 상태입니다. 크립토컨트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장을 보일 때 풀스코어가 60 이상에서 유지됐으며 40 이하에 머물 때는 장기 약세장이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약세장으로 이제 전환하지 않았냐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요런 이제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약세장 당시처럼 풀스코어가 40 이하에서 몇 주간 계속 머물면 장기 하락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맞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이 풀스코어라는 거 결국에는
이렇게 낮은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비트코인 투기성 수요 급감 투자자들 안전자산 손어두려 이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일주일 이내에 생성된 비트코인의 비중을 나타내는 핫서플라이 지표가 지난해 11월 5.9%에서 지난 3월 20일 기준 2.3%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 50% 줄어든 수치입니다. 비트코인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는 이 같은 추세는 이제 투자자들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 보다 안전한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투자자들은 보안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중시하게 되는데 그런 선택이 비트코인을 향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포 심리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기술 분석가 칼 둡스 역시 투기 심리가 식고 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신규 유통 코인의 수가 줄어들고 유동성과 시장 참여도도 낮아지고 있다. 이는 당분간 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의 방향성이 불확실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지금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긴 해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시장 변동성에서 너무 크게 출렁이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상승세가 나오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가치를 단기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자,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이제 상황들을 비교를 한 차트인데 2017년과 지금 2025년을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차트 이제 2017년 강세장을 진행했을 때 그때를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바텀이냐, 어큐뮬레이션 이제 축적이냐, 뭐 콘솔리데이션이냐, 코렉션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바텀은 나왔고 이제 어큐뮬레이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콘솔리데이션도 작년에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코렉션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급상승 2017년에 이런 패턴이 나와줬는데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남았다.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2017년처럼. 그래서 그 한 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환풍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트레이딩 샷의 분석이랑 비슷한데 그 ATH 라인을 그려가지고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요런 이제 급등하는 양상, 이 두 번째도 급등하는 양상, 세 번째도 급등하는 요런 양상, 요런 양상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정고점을 뚫고 이제 올라갔죠. 브레이크아웃 되고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 40만 달러를 보고 있네요. 굉장한 전망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 나와서 상승하는 패턴들이 기존까지는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브레이크아웃 나와서 이런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들도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이 마지막 한 방이 과연 남아 있을지 아니면 여기가 끝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이제 그것이 맞다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과거의 패턴대로 무조건 이제 간다라는 가정에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닐 경우도 뭐 인간 사이에는 언제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대처를 따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급락의 양상들은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 같은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흔들림이 좀 덜하거든요. 이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움직이지 않고 자신만의 그 견해를 딱 확고히 하고 자신만의 이제 전략을 거기서 세우는 거니까 이런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